지금 현재 이해찬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이해찬 민주주의의 거목, 김지아 소환, 이해찬의 충격 과거가 터졌으며 작심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최보식의 언론, 최보식, 이해찬이 민주주의의 거목, 5.1 사회장이 소환한 김지아 죽음.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이해찬의 국가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대한다는 글을 썼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꾸짖었다. 이해찬 구분의 희생 위에 당신 같은 인간도 글 쓸 자유가 생긴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섬뜩하다.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 설교이자 협박이다. 필자는 고인의 죽음 자체를 조롱한 적이 없다. 인간으로서 명복을 빌었다. 다만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이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지에 대해 위문을 제기했을 뿐이다. 이해찬 그는 국무총리 시절 3.1절 골프 파동으로 물러났고 진영 논리를 앞세워 정치를 전쟁터로 만든 장본인에게 세금으로 치르는 국가장은 과하다는 것이 내 주장의 요지였다. 그런데 지지자들은 이 이성적인 구분을 폐륜으로 몰아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편 지도자는 무조건 선이고 그를 비판하는 것은 악이라는 이분법밖에 없다. 공인의 죽음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지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하물며 일반인의 장래에서조차 고인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게 인간사이건을 한 시대를 풍미한 정치인에게 칭송만 바치라는 것은 억지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운운한 자유이다. 이해찬 그분 덕분에 글 쓸 자유가 생겼다고 번지수가 틀렸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특정 정치인의 시혜가 아니다. 국민이 피로 쟁취한 권리이다. 게다가 지금 그 자유를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세력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해찬을 추앙하는 민주당이다. 그들의 충격적인 과거를 살펴보자. 이해찬이 앞장섰던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때는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더니 정권을 잡으니 가짜 뉴스, 처벌법을 만들어 비판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자신들은 마음껏 거짓을 떠들 권리를 누리고 남에게는 침묵할 의무를 강요한다. 그런 집단이 나에게 자유를 누리니 고마워하라고 훈계한다. 이것은 블랙 코미디이다. 내가 누리는 자유는 그들이 준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지켜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애도는 강요될 수 없다. 슬픔은 전념될 수 있어도 존경은 주입될 수 없다. 전 국민이 똑같은 표정으로 울고 똑같은 찬사를 바치길 바란다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저기 북쪽의 수령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나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나에게 입 닥치고 추모하라고 강요하는 당신들의 그 전체주의적 폭력성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관 앞에서도 그는 공도 있었지만 과도 컸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이다. 당신들이 믿는 민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뒤 국가장은 여론의 역풍이 두려워 포기하고 사회장으로 타협했다. 하한가를 맞은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에 겨우 방어한 셈인데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것은 여전히 자산 가치의 뻥튀기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사회장이란 그 단어 그대로 사회 구성원 다수가 슬퍼하고 기릴 만한 공통의 기억이 있을 때 성립된다. 이해찬 전 총리의 이력이 과연 그 보편적 존경의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이해찬 그는 평생을 통합보다는 갈라치기와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던 정파의 대부였다. 한쪽 진영에겐 거목일지 몰라도 반대편에겐 그저 독선적인 승부사였을 뿐이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고 했지만 정파의 수장을 사회의 어른으로 포장하려는 이 시도는 깃털을 태산으로 둔갑시키려는 억지스러운 연금술이다. 이해찬의 5일간 사회장이 드디어 끝났다. 이재명 부부를 비롯해 우원식 의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백낙총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좌파 진영 유명 인사들은 모두 점원했다. 국가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재명 현 정권의 프리미엄으로 받아줄 수 있다. 또한 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이 자신의 부모상보다 더 슬퍼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은 이해찬의 민주주의의 거목 칭호를 부여한 것이다. 대학 시절과 그 이후 40년 가까이 기자로 살아온 내 상식에서 이것만은 참 용납이 안 된다.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는 연결식에서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의 거목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이해찬을 치하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도 이해찬 소고 민주주의의 거목이라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이해찬은 젊은 날 5.18 직전 충격적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연루됐다. 이를 민주화 투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뒤로 이해찬은 한 정파, 한 정당의 정권 설계 기술자, 전략가로 쭉 살아왔다. 내 세대가 겪었던 70년,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을 단 한 명 꼽으라면 김지하일 것이다. 김지하를 민주주의의 거목이라고 해도 좀 과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한낱 이해찬을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칭송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놓고 농락하는 행위이다. 이해찬이 민주주의의 거목이라 만약 지금 보수 정권이었으면 이해찬 장례식이 어떻게 떠들썩했을까? 또 이렇게 떠들썩할 수나 있었겠나? 심지어 민주당 진영에서도 감히 민주주의 거목이라는 나발을 불 수 있었을까? 또한 빈소 조문 증명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마치 자기 부모 돌아가신 것처럼 슬픔을 팔아대는 충격적인 인사들이 존재했을까? 다음은 지난 2022년 5월 9일 김지하가 돌아가셨을 때 번지에 게재된 자기가 속했던 진영으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참고로 김지하의 장례는 강원도 원주에서 가족장으로 치루어졌다. 빈소는 한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이게 세상의 인심이었다. 장례식의 거창함을 따지는 것은 속물의 시각이겠지만 그럼에도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는 뭔가 씁쓸하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진행될 것 같다. 3년 전 김지아의 부인 김영주 토지문화재단 이사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빈소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장례식장이었다. 그 상가의 썰렁한 풍경을 잊지 못한다. 지방이라 길이 멀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김지아에게 세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시인이 무슨 세력 타령을 하겠느냐마는 한 시절 지식인과 대학생 그룹은 김지아에게 많은 빚을 졌다. 그 이름 자체가 어둠 속 등대와 같았다. 판금된 그의 시집을 몰래 돌려 읽거나 등사기로 밀은 시 몇 편을 나눠 읽었다. 그런 김지아가 노태우 정권 시절 학생과 노동자들의 분신 자살 등 죽음이 잇따르자 조선일보에 죽음의 끝판을 걷어치워라 라는 글을 기고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의 도덕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때 만약 그가 그 글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했을까? 그 글이 아니었으면 죽음의 끝판 풍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을까? 그때 만약 그가 그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제야 운동권의 우상으로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루어 셀 수 없는 수송자들의 또 받들물 계속 누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항 시인의 생각은 천천히 조금씩 바뀌어 왔다. 그는 제 18대 대선에서는 여성성이 세상을 구한다. 지도자가 나와 세상을 다스려야 할 시기라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그 뒤로 그는 제야 운동권 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며 완전히 배척당했다. 지하형이라며 그를 따르던 후배들이 돌변해 그를 대놓고 KXX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 인간이 자기가 속했던 진영으로부터 따돌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 시절 그를 또 받들고 추종한 제야 운동권은 등을 돌렸고 우파 진영은 대선 국면에서 그를 활용해 먹을 줄만 알았지 그를 보호해 줄 줄은 몰랐다. 이제 어느 쪽도 그의 부음에 별로 반응이 없다. 다만 젊은 날 그와 함께했던 70대 후반, 80대 초반 인사들만이 안타까워할 뿐이다. 자, 이제 이해찬에게 작심하고 묻겠다. 한낱 이해찬을 민주주의 거목으로 칭송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놓고 농락하는 행위이다. 이해찬은 답하라. 이해찬이 진짜 민주주의의 거목인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